인권활동가 등 장애인 인권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신문, 광고 등을 통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족의 사과 입장을 전달하며 인권위 내부에 이 사건에 대한 기록한 상징물 동판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인권위 위원장, 사무총장 등 지도부 과실에 대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명확히 기록하여 공표하고 재직 중인 관계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서는 인권 옹호자 권리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인권위가 인권 옹호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차원의 인권 옹호자 선을 채택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거 농성 매뉴얼을 만들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소중한 교훈을 승화시켜 저와 인권위원 직원 일동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어제 19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모든 조치는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 우동민 유가족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인권위에서는 사실은 정말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찰과 반성을 딛고 한국 사회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들은 퇴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진상조사 결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조영삼 사무총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영삼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9년 청와대 등이 인권위와 관련하여 작성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2010년 인권위 청사 내에서 집회위에 퇴거한 장애인 인권활동가 사망 사건에 관하여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는 과거에 권력기관 청와대가 인권위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건과 인권위가 스스로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행위한 사건에 가하여 자체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5명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수, 인권활동가, 변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 자문위원회로부터 조사 방향, 계획 수립, 조사 입회 등 조사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인권위는 2018년 7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블랙리스트 피해자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 등과 청와대, 경찰청,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서면, 대면, 전화조사, 제보조수 등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입니다. 진상조사 결과 인권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인권위가 2008년 10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를 인정한 후에 본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2008년 경찰청 정보부에 작성한 것과 2009년과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실 작성한 것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은 2009년 10월경 서울 중구 소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인권위 당시 사무총장에게 이명박 정부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촛불집회 집권조사 담당 조사관이었던 김모 사무관 등 10여 명이 포함된 인사기록 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 업무 활동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진보 성향 친민한 출신의 인권위 별정 계약직 직원을 축출하고 인권위 조직 축소를 통해 미처 축출하지 못한 직원들을 사후 관리하고자 작성, 전달된 것을 추정합니다. 당시에 감원된 정원은 약 44명에 이릅니다. 인권위 블랙리스트 및 이를 통한 강제된 인권위 조직 축소는 블랙리스트 명단 포함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인권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는 형법상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권위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인권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한 블랙리스트를 누가 어떤 경위로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여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와 조사하거나 한계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권위 블랙리스트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인권위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권위 조직 축소에 관여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국가 권력 남용 감시를 본연의 업무로 하므로 업무 및 조직의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인권위 독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러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인권위 전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보장기구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공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인권위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입니다.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은 2010년 겨울 11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위 당시의 금세기 빌딩 배움터에 및 사무실을 전구 농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가 농성장의 난방과 전기 공급을 끊고 활동보조인 출입 및 식사 반입을 제한하는 등 농성 참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그러한 인권 침해가 원인이 되어 2011년 1월 2일 우동민 활동가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당시 인권위가 경찰에 의한 출입 통제, 엘리베이터 통제를 통해 활동 보조인 출입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난방 등 최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동민 활동가를 비롯한 중증장애 인권활동가들이 활동 보조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장기간 추위에 노출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가 활동보조 지원을 받을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최소한의 체온 유지를 위한 난방 조치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우동민 활동가를 비롯한 장애인 일동가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우동민 활동가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 우동민 활동가는 인권위 점거 농성에 참여하던 중 2010년 12월 6일 오전 119급대에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의송되었고 같은 달 23일 기침, 열,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인제대 상계 백병원의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 입원한 후 2011년 1월 2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진상조사에서 우동민 활동가 사망이 인권위 청산의 농성 참여로 인한 것이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권위의 조치가 우동민 활동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인권활동가의 인권 침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설사 사실이라도 인권위 책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12월 마가렛 세카적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구간이 이 사건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구두 발표를 통해 책임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인권위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가 또한 부인 내지는 은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옹호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권위가 인권 책임을 했다는 것과
지난 8년간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 없이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한 것에 대해 인권 활동가들 그리고 고 우동미 활동가 유족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향후 고 우동미 활동가 명예불 위한 조치, 인권위 차원 인권 옹호자 선언 채택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진상규가 결과를 마쳤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